바보 노무현. 항상 쉬운 길과 타협하지 않고 바보처럼 어려운 길을 고집하는 그에게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그 이제 2000년 4.15 총선에 지고 난 다음에 노사모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인터넷 안에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그때 내가 부산에 이제 도전해서 3번째 떨어졌으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이 별명을 생전에 노 전 대통령은 가장 아꼈습니다. 영원한 비주류이며 영원한 도전자였던 자신을 잘 표현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사람들이 나한테 붙여줬던 별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보 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나라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냥 바보 하는 그게요, 그냥 좋아요. 이길 수 없는 줄 알면서 무모하리만큼 바보처럼 계속 부딪혔던 것은 지역 감정이라는 벽이었습니다. 몇 차례 절체절명의 정치적 위기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정치 인생의 화두였습니다. 제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구도 해소입니다. 지역구도 해소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우리 정치를 향상시키자, 재건축하자는 것입니다. 전국 정당을 표방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선거법 개정에 목을 맨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습니다. 임기 말에는 개헌, 4년 중임제 개헌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즉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제도적 개선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현실 정치인으로서 확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평생 심혈을 기울인 또 다른 개혁의 축은 권위주의 청산이었습니다. 탈권위주의는 그의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대통령하고 저녁 약속 시간을 했는데 30분을 늦은 적이 있었어요. 대통령하고 약속해서 이렇게 늦은 국회의원이 군대 좋아졌다 이런 농담했던,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좀 편한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화를 추진하며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려 애썼습니다. 이런 권력기관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뿐만 아니라 일정한 정도의 자율성이라든지 독립성을 부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서민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굳혀줬습니다.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는 그런 대통령을 역사상 찾아볼 수 없기에 국민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친근해했습니다. 퇴임 후 고향인 봉화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전들은 재임 기간 중 대부분 한계에 부딪혀 미완성인 채로 남았습니다. 지역주의를 깨겠다는 꿈은 그가 만들었던 열린우리당의 해체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지역구도로의 분열을 뛰어넘고 그런 정당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가 추진한 이슈는 격렬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며 큰 후유증을 남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국론 분열 수준까지 번진 사회적 갈등에 국민들은 개혁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바람도 너무 가벼운 모습으로 비춰지곤 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탈권위적인 어법인데 그거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어법을 그대로 씀으로써 본인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격에 맞지 격식이 떨어진다거나 내지는 만만하게 보는 그런 쪽으로 간 거예요. 노 전 대통령의 표현대로 그는 새 시대를 완전히 열어젖히지 못하고 낡은 시대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구시대의 막내였습니다.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입니다. 20년, 30년군 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어그러진 역사를 바로 펴기 위해 그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는 여전히 미완성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바보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서민 대통령으로의 이미지라는 것들이 드디어 그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점들을 대중들이 깨달았고, 그 다른 정치인과는 다르게 이런 두 가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사라졌다는 것, 게다가 자살을 통해서 죽었다는 것, 이것에서 엄청난 비통을 느끼는 거죠. 길고 긴 추모의 인간띠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슬픔과 충격 속에 잠겨 있습니다. 바보를 자처한 서민의 대통령. 항상 낮은 곳에 귀 기울이고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려줬던 사람. 무직하게 험한 길만 고집한 정치인. 역사적 평가를 뒤로한 채 불꽃 같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했던 인간 노무현을 국민들은 아쉽게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사년 중임제 개헌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즉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제도적 개선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현실 정치인으로서 확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평생 심혈을 기울인 또 다른 개혁의 축은 권위주의 청산이었습니다. 탈권위주의는 그의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대통령하고 저녁 약속 시간을 했는데 30분을 늦은 적이 있었어요. 대통령하고 약속에서 이렇게 늦은 국회의원이 군대 좋아졌다 이런 농담했던,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좀 편한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화를 추진하며 하는 사람들이 바보 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나라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냥 바보 하는 그게요, 그냥 좋아요. 이길 수 없는 줄 알면서 무모하리만큼 바보처럼 계속 부딪혔던 것은 지역 감정이라는 벽이었습니다. 몇 차례 절체절명의 정치적 위기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정치 인생의 화두였습니다. 제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구도 해소입니다. 지역구도 해소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우리 정치를 향상시키자, 재건축하자는 것입니다. 전국 정당을 표방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선거법 개정에 목을 맨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습니다. 임기 말에는 개헌,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려 애썼습니다. 이런 권력기관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뿐만 아니라 일정한 정도의 자율성이라든지 독립성을 부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서민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굳혀줬습니다.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는 그런 대통령을 역사상 찾아볼 수 없기에 국민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친근해했습니다. 퇴임 후 고향인 봉화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전들은 재임 기간 중 대부분 한계에 부딪혀 미완성인 채로 남았습니다. 지역주의를 깨겠다는 꿈은 그가 만들었던 열린우리당의 해체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지역구도로의 분열을 뛰어넘고 그런 정당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가 추진한 이슈는 격렬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며 큰 후유증을 남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국론 분열 수준까지 번진 사회적 갈등에 국민들은 개혁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바람도 너무 가벼운 모습으로 비춰지곤 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탈권위적인 어법인데 그거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어법을 그대로 씀으로써 본인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격식이 떨어진다거나 내지는 만만하게 보는 그런 쪽으로 간 거예요. 노 전 대통령의 표현대로 그는 새 시대를 완전히 열어젖히지 못하고 낡은 시대를 극복하고자 바보 노무현. 항상 쉬운 길과 타협하지 않고 바보처럼 어려운 길을 고집하는 그에게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그 이제 2000년 4.15 총선에 지고 난 다음에 노사모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인터넷 안에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그때 내가 부산에 이제 도전해서 3번째 떨어졌으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이 별명을 생전에 노 전 대통령은 가장 아꼈습니다. 영원한 비주류이며 영원한 도전자였던 자신을 잘 표현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사람들이 나한테 붙여줬던 별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입니다. 정치